저도 답변을 잘 못하는데 질문하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뭘 얘기 좀 해줘요. 그래서 저의 아니 그러니까 뭐 느낌이 어땠는지랑 약간 침착하신 것 같은데 예. 뭔가 침착했다. 네 근데 그 갑자기 혼잣말로 막 떨려 그랬을 때 좀 네. 당황스러워. 예. 좀 떨린다. 당황스럽고.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? 저는 보통입니다. 아 이거 점수 준 거? 아니 본인이 면접관에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? 아니면 당황했을 텐데 예. 그 나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예. 그 대처를 잘하셔서 예. 전 보통을 줄 것 같습니다. 예. 아니 그 이상 나오죠. 네. 또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.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. 다 잘하셨고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.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질문을 한 사람만 쳐다보는 그런 아 질문에 한 사람만 시선 응시. 네. 예. 그거 빼고는 다 괜찮고 네. 또 누구 뭐 해주고 싶은 말 있는 사람? 같은 조에서도 그렇고 괜찮고 해주고 싶은 말 없었어요? 평상시에 얘기도 되고. 예. 너무 침착하게 잘 해주셔서 예. 그리고 또 답변 내용도 충실했던 것 같고 예. 또 관련 근거도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괜찮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제가 또 강평 우리 또 자원자 혹시 한 명 있어요? 더 할 분? 없으면 오늘 요 정도만 하게 그냥 제가 강평 좀 하고. 자 이거 촬영 좀 해주세요. 촬영. 할까요? 됐나요? 자, 우리 이제 한부도 같이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잘하셨고 이렇게 우수 맞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본인이 어떤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. 괜찮아요. 퇴사한 거. 근데 이제 느끼면은 그럼 너도 공무원 들어와서 또 퇴사하는 거 아니냐? 왜냐면 실제로 요즘에 국세청 들어와서 퇴사하는 분이 많아서 나이 드신 이제 이분들은 당황스러워요. 왜냐면 본인들 입사했을 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조직에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2, 3년 내에 퇴사한다. 물론 이제 이유는 회계 세법을 좀 안 하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국세청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몰라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튼 이 퇴사 이거 괜찮아요. 대신에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공직에 가고 싶다. 그 다음을 좀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퇴사하게 된 이유 자체가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사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공직을 선택한 거니까 그건 뭐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다른 걸로 봤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직장 다니다 뭐 퇴사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앞에 있는 사람처럼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런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뭐 원래 내가 이 길을 쭉 가려고 공부해왔으니까 되고 직장 다니다 퇴사했는데 혹시 너 여기 국세청 들어와서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 또는 또 끈기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후속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긍정적인 것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침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뭔가 울컥을 했어요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늘 이제 해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울컥해서 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.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전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매칭이 되면서 한다.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면접장에서도 이렇게 그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울 거면 뭐요? 이 모의 면접에서는 한 번씩 이제 울고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이 막 울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잘 통제가 안 돼, 감정 통제가 안 되고 사실은 이제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플러스 점수를 다 줘요. 진정성이 있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는 보지 않는다. 근데 단지 당황하면서 이제 엉뚱한 이제 막 행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. 차라리 그냥 울면 돼요. 그럼 이제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. 뭐 수건을 준다든가 아니면 휴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물을 뭐 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 테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냥 울면 울어도 돼요. 뭐 크게 뭐 제가 봤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
자기 의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울음 같은 게 잘 멈추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이제 주의해서 잘 보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면접관도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오고 또 면접을 몇 번 들어간 분이라면 그런 이제 상황을 몇 번은 맞닥뜨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크게 이제 너무 뭐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. 근데 일부러 울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미리 이제 감정 통제, 특히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뭐 수험 기간이라든가 여기까지 과정이 막 떠오르다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선제 시선. 그래서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질문한다고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양쪽을 이제 잘 봐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피라는 거 이런 질문이 나한테는 매우 약점이다.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걸 자꾸만 피하려는데 그걸 너무 이제 이걸 의식하다 보면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놓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분들도 다 이제 이해를 해줍니다. 우리가 이제 나이 같은 게 있어요. 제 면접반에서도 이제 제일 이제 고령이셨던 분은 이제 53세셨어요. 2019년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나이가 더 드셨죠. 저보다도 더 연배가 높으시고 전혀 그거 의식할 필요가 없다. 다 합격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나이에 대해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생님 저 30대 후반인데 그러면 엄청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리고 뭐 애엄마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애가 뭐 5학년, 6학년 이렇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도움이 이제 별 필요치 않으니까 엄마 나가서 일하라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신 거죠. 지금도 이제 국세청에서 다 근무를 하시고. 그러니까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은 면접관들도 그걸 잘 받아들여준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제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본인 좀더 뭐 젊게 보이려면 뭐 흰머리가 이렇게 많거나 뭐 세지가 많은 분들은 뭐 염색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보완을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굳이 뭐 거기서 면접장에서 당신 뭐 나이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제 묻거나 하지를 않는다. 오히려 더 뭐냐면 나이가 좀 지긋하시면 업무 수행할 때 더 도움이 돼요. 왜? 민원인이 와서 나이가 어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시하거나 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으면은 그런 행동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대신에 뭐냐 내가 누군가를 좀 상담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좀 뭐 상담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걸 이제 부각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제 뭐냐면 국세청 뭐 콜센터 이런 데가 있어요.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겸 해가지고 뭐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종 합격했는데 남자분이 상당히 좀 차분하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 요소가 돼요.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떤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뭐 직장이 됐든 누군가를 뭐 대면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자기기술서하고 이제 5분 발표하는 걸 이제 봤는데 일단은 이제 뭐냐면 그 글씨를 좀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몇몇 분들은 글씨를 이제 제가 잘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글씨를 조금 이제 또박또박 좀 쓰는 게 좀 필요하다.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연필 말고 이제 볼펜으로 좀 이걸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연필 말고 볼펜.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읽어보고 있어요. 그리고 글씨가 좀 너무 작은 분들이 있어요. 물론 밖에서 보면 이제 예뻐 보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글씨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크게 좀 쓰는 게 좀 바람직하다. 그리고 자기기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자료 같은 걸 좀 나눠드렸잖아요. 뭔가 좀 정리를 해서 써주는 게 좋다니까 서술을 막 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시기가 언제였고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%를 다 담지 않아도 돼요. 궁금증. 왜냐하면 100% 다 안 담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황이 다 끝까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. 그럼 이제 자기가 그 면접을 약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이제 최대한 상세하게 막 담으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자기 그 기술서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뭐냐면 이제 요 노량진 여기서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가
뭐 할머니 뭐 이런 거 이제 뭐 폐지 죽고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좋아요 이렇게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 재미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건 조금 곤란하다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하고 뭐 대화하고 뭐 친해질 수 있는 계기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제 누군가는 이제 생계 수단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는 이제 좀 완곡한 표현들을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일단 요 정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조도 이제 하나 더 조가 더 증설이 됐어요. 쉽게 말하면 이렇게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점수도 이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커트라인이 뭐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이렇게. 이게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해야 되니까.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면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그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그날 엄청나게 떨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. 특히 올해처럼 전공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전공을 많이 질문하지 않아요. 왜? 아까도 제가 이제 그 프린트 나눠드리겠지만 기본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. 바라보고 싶은 게 전공 지식은 가르쳐주면 돼요 그냥. 하지만 인성은 이제 그게 가르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인성 쪽에다 여러분들이 잘 초점을 맞춰서 이제 면접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표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해요.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해보는 게 더 낫고 나의 부족한 면이 무엇이라는 그리고 사실 여기 있으면 실제 면접장보다 훨씬 더 떨려요. 많은 사람이 지금 막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. 근데 부득불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담력을 더 키운다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해보고 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매년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분이 있고 저도 그때는 좀 미안하죠 사실은. 그래서 부드럽게 하고 싶지만 뭐냐면 나중에도 이제 한 번에 오실 거예요. 너무나도 이제 압박 면접에 본인이 이제 뭐 자기 5분 발표하는데 이 종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종이가 다 녹아내렸습니다. 진 땅으로 다 이렇게.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대다수는 처음에 딱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을 보는 순간 난 합격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. 왜? 그분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한테 대해준단 말이에요. 근데 열에 한 명 정도는 조금 약간 괴짜 이런 분이 있어요. 이렇게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죠.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분한테 걸렸을 때를 좀 생각해서 약간 좀 압박 면접 비슷하게 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다. 이걸 잘 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는 진짜로 질문에 대해서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.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. 그러면 얘기하세요. 너무 이제 긴장돼 떨려가지고 아무런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또 그 다음 후속 질문을 해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라도 답변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못 해도 돼요.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도 이제 질문했지만 답변한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긴장돼가지고 지금 마땅히 아까도 이제 어떤 사례를 들어봐라. 왜냐면 제가 질문할 때도 그 사례를 저도 생각해봤는데 없어요. 근데 그냥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를 보기 위해서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를 질문 한번 해봤어요.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다가 더 이상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뜻이에요. 자,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우리 이제 화요일날은 또 이제 다시 공무원분들 와서 또 이제 같이 또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별로다가 뭐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하세요. 오늘은 이제 조장 발표는 못했는데 화요일날은 조장 이제 발표도 한 번씩 또 다시 해보고 그다음에 조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한번 발표해보겠다면 나와서 해도 돼요. 제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나서니까 그래서 대표로 이제 조장 한 번씩 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뭐냐면 조장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제가 이번 주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. 왜냐면 저는 말하는 모습을 한 번씩 꼭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